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의한 뷰 이벤트는 사용자가 뷰를 터치했을 때 나타나는 이벤트에 대해 응답하는 리스너와 콜백 메소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는 화면과 같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주변에 붙어있는 QWERTY 키보드나 카메라 버튼, 그리고 최근 화면상에 나타나는 스크린 버튼과 같이 물리적이고 소프트적인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버튼들은 반드시 특정 뷰에 국한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내용과 같이 물리적인 키보드를 하드 키보드라 하고 화면 터치 방식의 키보드를 소프트 키보드라고 합니다. 키보드와 관련된 이벤트 핸들러는 키 이벤트라는 클래스를 통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구현해야 하는 이벤트에 대한 콜백 메소드는 키 이벤트 콜백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이 됩니다. 키 이벤트.콜백 인터페이스는 화면과 같이 4종류의 콜백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onKeyDown 콜백 메소드는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onKeyLongPress 메소드는 사용자가 버튼을 2초 이상 눌렀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onKeyMultiple 메소드는 사용자가 버튼을 지속적으로 눌렀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onKeyUp 메소드는 사용자가 버튼에 손을 뗄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onKeyMultiple 메소드는 onKeyDown과 onKeyUp 메소드를 혼합한 형태의 메소드입니다. KeyEvent.콜백 인터페이스는 화면과 같이 XML 레이아웃을 객체화시키고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액티비티 클래스와 연결이 됩니다. 액티비티 클래스는 KeyEvent 콜백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액티비티 클래스는 화면을 구성하는 XML 레이아웃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별도 KeyEvent.콜백 인터페이스를 객체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았던 KeyEvent.콜백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콜백 메소드를 사용하여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nKeyDown 메소드를 오버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난번 뷰 이벤트 강의 때 만들었던 이벤트 샘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복사하여 새로운 이벤트 핸들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액티비티 클래스에 onKeyDown이라는 메소드를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onKeyDown 메소드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어떤 키보드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키코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제공되는 키이벤트 객체는 키코드를 눌렀을 때 사용자의 행위 또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2번 연속하여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같은 사용자 행위를 나타냅니다. 화면에서 보면은 onKeyDown 메소드는 불린 값을 반환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로드하는 메소드가 반환값을 요구하는 경우는 시스템이 작업 결과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true를 반환하면은 이벤트 핸들러를 내가 구현하였으니 더 이상 추가 진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만약 false를 반환하면은 내가 작업하였지만은 완벽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 작업을 진행시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예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벤트 핸들러는 아래에 있는 소프트웨어 키보드와 그리고 우측에 있는 버튼이라든가 이런 키보드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프로그램 한다면은 지금 현재 백키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향을 줄이거나 음향을 크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메뉴키라든가 이런 키보드들은 작동이 되지 않는 환경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라도 파워온이라든가 홈키 같은 경우는 작동이 되는데 이와 같은 키들은 특수 목적의 키이기 때문에 작동을 허용합니다.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키와 같이 주요한 기능을 하는 버튼이 지금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정상 작동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프로그램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XML 문서가 아닌 자바 언어로 프로그램 한다면 이렇게 자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가상 단말기가 제공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단말기를 만들려면 먼저 개발자가 테스트용 장비를 먼저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화면과 같이 액티비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onKeyDown 메소드는 상위 클래스의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은 상위 메소드가 구현하고 있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onKeyDown callback 메소드는 원래 keyEvent.callback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메소드이지만은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구현되어 있으므로 상위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앞에서 소개한 onCreate callback 메소드처럼 반환값이 void라고 되어 있는 메소드인 경우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슈퍼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상위 클래스의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시켜 주어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만들면 해당 메소드를 삭제시킨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만들면 불필요한 프로그램 메소드들이 들어가므로 성능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아예 메소드를 삭제시켜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처음에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버그라든가 성능 취약의 문제점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코딩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백키에 대한 기능을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키의 코드를 찾으려면 웹브라우저에서 키 이벤트 클래스에서 찾으면 됩니다. 백키는 키코드 백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스트를 사용하여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true 값을 반환을 시켜버리면은 더 이상 추가적인 진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키를 지금 주의하여 보셔야 될 점이 백키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경우라도 아까와 같이 홈키를 누른다면 애플리케이션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키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11장 액티비티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알아야 될 사항이 문자를 입력하면 삭제 기능이 필요하듯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면 나름대로 종료시키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이 있었는데 웹브라우저를 호출하면 백키에 변화를 주어 웹브라우저를 종료시킬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사항이 백키를 누르면 지속적으로 onKey down이라는 콜백 메소드가 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횟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가지 변수를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i라는 인테저를 하나 선언하고 초기화 값으로 제로를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onKey down이 호출될 때마다 i라는 변수는 하나씩 증가시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난 화면에서 백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눌렀지만은 화면과 같이 수많은 토스트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가 발생되는 횟수를 onKeyDown 메소드 내 매개 변수로 제공되면 편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호출 빈도수는 KeyEvent 클래스 내 getRepeatCount라는 메소드로 제공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여 getRepeatCount라는 메소드는 이벤트 발생에 대한 반복 횟수를 나타냅니다. 안드로이드는 계속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은 keyDown 콜백 메소드와 keyUp 콜백 메소드가 주기적으로 반복 호출이 됩니다. 그 이유는 PC처럼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은 연속적으로 타이핑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르고 있는 동안에 한 번에 토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getRepeatCoun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영어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 의미는 제일 처음에 발생되는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프로그램을 수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키를 눌렀을 때 제일 처음에 토스터가 떴다는 것을 화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백키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지 않는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onKey longpress라고 해서 길게 누른 이벤트에 대해서 처리하는 메소드를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입력해 놨던 것을 복사하여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누르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누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onKey longpress라는 메소드를 추가시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길게 누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onKey down 메소드와 onKey up 메소드가 반복 호출되기 때문에 2초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자 키를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이와 같이 길게 누른 이벤트 다음에 반복적으로 키 업다운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스타트 트래킹이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스타트 트래킹이라는 메소드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트래킹이라는 메소드는 onKey down이라는 메소드에 추가시켜야 합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길게 누른 이벤트가 나타난 다음에 아까와 같이 반복적으로 키 업다운 메소드가 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트 트래킹이라는 메소드를 추가시킴으로써 길게 누르는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었고, 또 하나 테스트할 것이 이와 같이 백키를 짧게 누르면은 종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여 스타트 트래킹이란 메소드는 길게 누른 이벤트와 애플리케이션의 종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트래킹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순간에는 onKey down과 onKey up이라는 메소드가 그 시간 동안에는 반복 호출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넘어와서 이벤트 핸들러는 특정 뷰에 관련 없이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뷰와 연결하여 이벤트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디트 텍스트라는 뷰는 사용자가 문자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라든가 메뉴라는 버튼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입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는 이전 강의 때 배웠던 방법대로 onKey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와 onKey라는 콜백 메소드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에디트 텍스트에 백키를 눌렀을 때 토스트가 나타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키를 누르면은 에디트 텍스트와 무관하게 이벤트가 발생이 됐지만은 에디트 텍스트하고 연결하여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리 구현된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onKey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벤트 설정 메소드를 사용하여 설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onKey 콜백 메소드에다가 스타트 트래킹을 집어넣고 토스트를 입력하였습니다. 해당 메소드하고 아래에 있는 키다운 메소드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스타트 트래킹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길게 누른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키를 짧게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문자를 에디터 텍스트에 입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작업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이벤트 핸들러의 호출 순서는 먼저 에디터 텍스트의 온키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와 온키 메소드가 먼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벤트 핸들러인 온키 다운 메소드가 순차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이는 당연하게 뷰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뷰와 관련된 뷰 이벤트들이 먼저 호출이 됩니다. 온키 메소드 내 트루를 반환시키면 안드로이드는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여 온키 다운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에디트 텍스트에 문자를 입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키를 누르면은 뷰 이벤트를 하더라도 온키 메소드 역시 온키 다운 메소드처럼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 일정 주기적으로 온키 메소드가 반복 호출됩니다. 이후 get repeat count 메소드는 0이 아닌 정수로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키 메소드는 그 이후부터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false를 반환하면 안드로이드는 온키 다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하지 않은 것이 스타트 트래킹이라는 메소드는 반드시 온키 다운이라는 콜백 메소드와 연결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온키 메소드 내에 스타트 트래킹을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길게 누른 이벤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온키 메소드 내에 스타트 트래킹이라는 메소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온키 롱 프레스라는 메소드는 호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여 우선순위는 뷰가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온키 다운과 같은 이벤트 핸들러가 처리하게 됩니다. 특정 메소드는 특정 콜백 메소드에서 수행해야 실행이 됩니다. 다시 수정하여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키를 누르면은 소프트 키보드만 없어지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길게 누른 이벤트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